네, 오늘 입춘입니다. 봄의 기온은 느껴지지 않지만 뉴스 썰기는 신선하게 시작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종 격투기 대 이중 플레이. 자, 어제 TV 토론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사실 저도 열심히 좀 봤는데 방금 들었던 건 윤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공격당하자 반박하면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가 그 사드 배치에 대한 그 지적을 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북한 이 잠수정에서 SLBM을 쏘잖아요. 이 잠수함을 타고 예를 들어 동해나 서해로 내려와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측면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사드로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드 무용론을 주장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윤 후보가 격투기 비유로 답변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격투기 싸움을 한다고 할 때 측면으로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복부도 치고 또 머리도 공격하면 다 방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드가 다양한 방향. 사드는 이제 네. 고고도니까 네. 뭐 사드는 옆에서 칠 때는 못 쏜다. 당연하죠. 됩니다. 다양한 네. 중충적인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제 말이에요. 시간 더 그러니까 윤 후보의 주장은 만약에 전쟁 유사시에 한쪽으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공격에 들어올 수 있으니 방어 체계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키워드처럼 제가 잡은 키워드처럼 이종 격투기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커버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방어 체계는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인데 자 그런데 윤 후보가 기존에 사드 배치된 거 말고도 굳이 추가로 직구해가지고 배치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명시적으로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바로 이 때문에 그렇다면 사드가 과연 수도권을 보호하는데 실익이 있느냐,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수도권의 실질적인 위협은 북한이 고도가 낮게 쏘는 단거리 미사일이지 이걸 요격하려면은 높은 단계에서 방어라는 사드보다는 패트리엇이나 천궁 이런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그 격투기 비유대로 따지면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천장 저 높은 데서부터 막을 게 아니라 좀 머리나 몸과 가까운 곳에서 막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게 바로 이런 주장인 거고요. 실제로 사드 말고 한국형 아이언돔, 뭐 천궁, LSM, 패트리엇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인 방어 체계다라는 게 뭐 이재명, 심상정 후보 말고도 어제 안철수 후보도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윤 후보와 세 명이 정반대 입장으로 서 있는 거고요. 참고로 그 격투기 비유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보를 아무리 그래도 좀 격투기에 빗대는 거는 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가 안보를 격투기에 빗대며 얕은 인식 수준을 안보라고 쓰고 격투기라고 읽으면 되느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하려면 격투기 용어를 꿰고 있어야겠다는 탄식이 줄을 잇습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 썰기에서 사드 추가 배치 관련해서 논쟁이 좀 쟁점이 많다 보니까 TV 토론에서 쟁점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저희가 얼추 맞췄습니다. 앵커가 잘 맞추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키워드 중에 이중 플레이도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TV 토론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전 시장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초대 중국 대사를 거쳤는데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중국에 몰래를 사고하는 이중 플레이를 했다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최근에 윤 후보 측에서 반중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뒤로는 중국 측에 사과성 해명을 하는 이중적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 사실 요 근래 젊은 MZ 세대가 반중국 성향이 크다라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 측에서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반중 정서를 담은 정책들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만 좀 보면요. 대표적인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죠. 사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인을 겨냥해서 건보료 먹튀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민주당이 그 태양광 관련된 공약을 내놓자 중국계 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거다라고 최근에 공격을 한 바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윤 후보가 지난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잠깐 이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자, 이 발언 이후에 어떤 외교적인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비춰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뒤에서 물밑에서 해명을 했다는 게 바로 노영민 그 전 비서실장의 주장인 겁니다. 사실 중국과의 외교 논란도 있었지만 역사 왜곡 때문에 반중 정서가 생긴 것 같은데 당시 대선 후보가 외교적 표현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따로 설명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 입장 내놓은 거 있습니까? 네, 뭐 한 2시간 전쯤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분들이 참 없는 말도 잘 지어낸다. 이렇게 짧게 반박을 했습니다. 노영민 전 의원의 어떤 이 주장에 대해서. 네. 하지만 선대위 차원에서는요.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했던 그 발언의 근거를 명확하게 대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오늘 노영민 전 실장과 좀 몇 번 접촉을 해보려고 했지만 연락은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뭔가 입장에서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행태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정치인도 의견 표출하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사드를 배치가 됐다고 해서 경제 보복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짜증이라고 따져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직접 나서서 직설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여질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다. 뭐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자, 사드 관련해서 아까 나머지 후보들이 다 반대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윤석열 후보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합류했던 홍준표 의원도 사드의 거리두기라고 있더라고요. 자, 자신의 그 사이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사드 배치보다는 나토식 핵 균형이 최우선이다. 그러니까 아예 남북한이 핵 균형을 맞추자라는 건데 이건 뭐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이거는 뭐 아무래도 한반도 비핵화 측면이라 어쨌든 뭐 사드는 좀 필요가 없다, 무용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있고. 참고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 또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문답이. 자, JTBC 여신 강지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홍모닝입니다라고 했더니 직접 준표 형이 JTBC 기자이십니까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이거 본인? 누구시죠? 아, 본인은 아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답변을 친절하게 완료했더라고요. 의문형으로 답변을 했던데 직접 주말 중에 들어가서 나 안다라고 좀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좀 더 네. 물어보시든지. 뭐 어쨌든 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기자이십니까 하는 거 보시니까 아나운서란 걸 전혀 모르시고 답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예.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죠. 자,